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하여튼 인사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예.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예. 자, 항상 얘기하지만. 네. 우리 서영석 이사님 방송 너무 많이 나온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8월까지만 이렇게 좀, 빈 공간을 채우고, 9월에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그랜드 대개편을 여러분들께 선사하겠습니다. 네. 뭐 많이 나오는 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돈을 아끼자. 돈이 안 들어가니까 네. 저희가 나오는 거는.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친절한 고대리가 모십니다. 국민 대리운전. 국민TV 조합원을 위한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서울 경기 어디서나 친절하게 모십니다. 국민TV 조합원과 함께하는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이 완전히 바닥에 가라앉았을 때 정말 국민들에게 눈물로 호소해서 한나라당을 살린 사람입니다. 108번을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사죄를 하고 한나라당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우리 한나라당 변하고 달라지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뢰의 정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도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호소, 그런 절박하게 당을 살리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국민에게 호소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표에게 그런 식으로 인신 비방하는 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정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으로 기용됐다가 정무수석으로 기용됐다가 홍보수석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죠. 네. 원래는 그 홍보수석 자리가 이남기 씨였습니다. SBS PD 출신인데 네. 이 양반이 그 윤창중 사건 여기에 또 책임자 격이다 보니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어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그 자리를 그래서 이제 이정현 정무수석이 맡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정무수석하고 홍보수석 이거 급이 같지 않죠? 사실 이제 업무의 비중으로 봐가지고 정무수석이 더 나으냐, 홍보수석이 더 나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이제 과거의 정무수석 아니 그래도 뭐 언론사로 보면은 정치부장 그리고 또 홍보실장, 홍보부장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정무수석이라는 거는 청와대가 정치, 즉 국회나 정당과의 연결 통로다. 그래서 야당뿐만이 아니고 여당에 대한 연결고리 역할도 합니다. 과거 정부에는 정무장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또 그 일을 이원적으로 했습니다. 정무장관, 내각에는 정무장관, 청와대에는 정무수석 했었는데 과거에는 정무수석이 훨씬 더 비중이 컸습니다. 왜냐? 정무수석은 돈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돈을 갖고 있었다. 네. 그게 이제 언제까지냐 하면은 DJ 때까지 그 잔재가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 정무수석이 그 조순용. 그때는 뭐 거의 별 볼 일이 없었고. 과거 전두환이나 노태우 때의 정무수석은 지금 거의 그 국가정보원장 규모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뭘 했느냐.
야당 의원들 돈 주는 거 했어요. 구워 잡는 역할을.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한 만나면은 몇 천만 원씩 뭐 적어도 몇 백만 원씩 갖다 안기면서 심지어는 이제 과거 공작을 했던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는 예. 돈으로 매수까지 했어요. 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을 매수당한 의원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이제 그때 뭐 이름이 뭐 밝혀지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기억나는 사람은 없고 이민우 씨 받았을까요? 이민우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죠. 예. 돈 안 받았던. 예. 민한당이 거꾸로라고 하시면 저기 돈을 청와대에다 돌려준 거 아닌가? 민한당 시절에 이제 주로 그랬고 민정당이 이중대로 민한당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다 돈으로 이제 했죠. 야당이 없으면 좀 이상하니까 예. 통제 가능한 야당을 이제 만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방귀를 들고 일어났던 게 신한민주당 아닙니까? 신민당. 예. 아니 그때 이제 정확하게 신민당이 아니고 신한민주당이었어요. 예. 그게 이제 이민우하고 홍사덕 2인 정당이었죠. 예. 참, 홍사덕이 지금 진박이 됐다는 것도 보면은 참 웃기는 건데. 홍사덕 많이 그 당시에 총망받는 야권 정치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DJ가 통합 야당 만들었을 때도 네. 사실 대변인 했습니다. 그렇죠. 홍사덕 대변인 그때 제가 그때 출입 기자였었는데 네. 아주 참 그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지금은 저 KT에 가 있다면서요. 고문으로. 그 지난 총선 때 그 종로구에 나갔다가 네. 세균이 형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지난 총선에는 서울에서는 장사가 없었죠. 네. 그때의 선거도 그 국정원이 예. 열심히 이 공작질을 했던 그 선거 아닙니까? 예. 우리 이 김용민 PD도 노원에서 떨어진 게 진짜 떨어진 건지 국정원 때문에 이게 조작된 건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여튼 뭐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네. 이게 뭐 조중동 새누리당 뭐 한국의 그 보수 개신교회 총 어마어마한 연합부대 그 공격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예. 이제 하여튼 뭐 그에 대해서 하여튼 은혜를 지금 갚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무수석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정무수석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예. 그리고 YS 때도 이현종 씨, DJ 최측근 이현종 씨가 정무수석을 하고. DJ 최측근이었습니까? DJ가 아니고 저 YS. YS 때. 아. 예. 이현종 씨가 정무수석도 하고. 여하튼 그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 정무수석을 했고, 실제로 돈을 움직였기 때문에 예. 정권 실세로서 군립을 했었죠. 그 이원종 씨가 있었고, 또 다른 이원종 씨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현종 씨? 예. 그 YS 측근인 이원종이 있었고, 네. 서울시장을 했었나, 서울시 부시장을 했었나, 나중에 충북지사를 했던 이원종이 또 있었어요. 기억난다. 예. 예. 근데 우리 한자가 달라요. 열린우리당의 모 의원이 네. 그 두 사람을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그 YS 때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지금 충북지사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것도 명예훼손 잘못하면 걸리겠네.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었죠, 그 양반.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정무수석이 이제 끝발이 좋았죠. 예. 좋았는데 이런 게 돈으로서 파워를 결정짓는 게 이제 YS의 이른바 금융실명제 이후에 이제 사고로 들었죠. 예. 정치권에 이제 검은 자금이 확 줄어들었으니까. 네. 이제 그래서 예산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다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 야당의원들 만나면 최소한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아이 밥도 안 사주면서 뭘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공작은 뭐 칸이 와. 예? 그래가지고 서로 안 하려고 했죠. 예. 예,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과거의 정무수석은 이제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리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지 않고 실제로 정치권에 발휘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것이 노무현 정부 때의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때 들어왔어도 정무수석이 크게 뭐 눈에 띄진 않았는데요. 왜냐면은 이명박 때도 이렇게 국회를 개무시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에 네. 정무수석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국회를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이제 집권자의 의지가 있어야 빛을 발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니들 뭐 하든 말든 무슨 상관 있어. 네.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정무수석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박근혜 정권도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뭐 정무수석을 한들 사실 뭐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었죠. 오히려 홍보수석이야말로 예산을 공식적으로 주무르면서 예. 뭐 과거에 이제 청와대에서 가장 주요한 로비처가
언론 아닙니까? 예. 압력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로비를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사를 덜 나가게 하고 심지어는 그 청와대 내부의 정보에 대해서도 오프 더 레코드를 걸는다든지 이 통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홍보수석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이제 그런 점에 이르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홍보수석이냐 정무수석이냐 이런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대통령과 얼마나 직원거리에 있느냐. 신임을 대통령이 얼마나 신임을 받느냐. 그렇죠. 신임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잣대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정현 지금은 홍보수석이죠. 예. 홍보수석은 뭐 그 타이틀이 정무수석이든 홍보수석이든 별 상관이 없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예. 힘 있는 사람이 홍보수석이 되면은 언론 통제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정현은 거의 충복 스타일 아니에요. 예. 충복. 실제로 정치 경력도 그 충복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충복의 특징이 뭡니까? 주구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뭐 울기까지 했었어요 대선 때. 예. 아 야당 절 봐서. 뭐 하여튼 우리 박근혜 후보 그만 비방하라면서 난 눈물을 흘리게 됐었어요. 그랬습니까? 뭐 난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못 들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 많이 웃었어요 그때. 예. 힘 있는 사람이 예. 언론을 통제하니까 실제로 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잡음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 무슨 보도에 대해서 뭐 못하게 했다는 둥 뭐가 무슨 어디지 MBN인가 거기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에 뭐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갔다가 1박 만에 돌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MBN에서 보도를 했는데 바로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 어디서 뺐겠어요? 보라마나 안 봐도 비디오지. 이거 김행희 수준에서 뺐겠다, MBN. 결국은 이정현이가 전화 한 통화 하지 않았을까? 전 이제 그 언론의 그 관행으로 볼 때 그렇게 추측을 하죠. 아니, 근데 따지고 보면은 정무수석에게 좀 더 힘이 쏠리고 역할이 많이 부여되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도리어 홍보수석에게 힘이 실린다. 이거는 그리 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아까 끝내자고 한 거는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은 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청와대 이야기인데 네. 그 4대강 네. 감사원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대운하의 목적을 띠고 사업이 추진됐다. 네. 이런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MBC가 보도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 얘기 나도 듣긴 들었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줘요. 보도를 안 하려고 해서 뺐는데 예. 갑자기 이정현 수석이 예. 막 이명박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예. 이렇게 맹공을 퍼붓단 말이죠. 예. 톱뉴스가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뉴스가 빠졌다가 톱뉴스로 예. 바뀌었는데 예. 그게 정말 MBC의 현재 비참한 위상입니다. 그렇죠. 그게 예. 이정현 수석이 전화 걸어서 내 얘기 좀 크게 써줘 예. 해가지고 했다면은 예. 최소한 권력의 압력을 받아서 할 수 없이 했다 예. 변명이라도 되는 거지. 예. 근데 그건 완전히 이정현은 MBC 관심도 없어요. 그냥 얘기 한번 했을 뿐이야. 예. 그랬더니 MBC의 그 정치부장, 편집국장이 보도국장이 보도국장이 김장겸이라면서요. 예. 참나 김장겸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말이야. 야, 그 기사 안 돼. 하고 뺐다가 이정현이가 한마디 했는데요. 그래도 야, 갖고 와, 톱이야. 이런 쪽팔리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진짜 기자로서 어디 가가지고 접시물에 코 박고 그냥 확 엎드려 있어야 돼요. 정말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됐습니다. 네. 이정현의 한마디 때문에 뉴스의 가치가 갑자기 급상승해버리는. 아니, 예. 이제 제가 봐도 기사를 뺀 거는 좀 너무 했고 예. 이정현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기사는 됩니다. 예. 그러나 아예 그 뉴스 가치가 없다고 뺐다가 판단한 걸 최고의 가치로 뉴스를 간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상식 이하예요. 도무지 난 우리 김용민 PD하고 민동기 기자의 미디어 토크 들으면서 김장겸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예. 저도 정치부장 했고 뭐 편집국장은 못하고 이제 튕겨져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석에서 우리 서영석 이사가 하신 말씀은 정치부장 하여튼 이런 부장까지는 실력으로 간다. 하지만 그 이상 편집국장이라든지 그 이상의 자리는
그거는 실력보다는 사주와의 친밀도 여기서 좌우된다. 사주에 따라서 충성도죠, 충성도. 나는 그 정치부장으로서는 정치부장까지 오른 것은 기자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한다. 하고 난 물러났다. 이런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뭐, 멋지긴. 사실이지. 예. 근데 이제 MBC는 또 사주도 없는데 안 해요. 예. MBC는 권력과 이제 지나는 왜 게 사주가 아닙니까? 지금 저기 30% 정수장학회 지분, 나머지 70%는 방송문화진흥회, 말하자면은 정부의 그 기관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건데. 근데. MBC는 결국 박근혜가 100% 갖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죠. 예. 지금은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주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MBC가 원래 이 정수장학재단의 소유였는데, 전두환이가 그걸 뺏은 거거든요. 예. 지분 30% 가지고 나머지 70%를 국가로 기속시켜서 방송문화진흥회를 만들어가지고 공영방송화한 거란 말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주인이 없는 회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멋대로 회사가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노무현 정부 때처럼 전혀 방송 통제를 안 해버리면은 아주 독립적인 언론이 되죠. 뭐 노무현이든 뭐 이해창이든 가릴 것 없이 작사를 내고 이제 까버리는 게 청취자 입장에서는 아주 쏙 시원한 그런 언론이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없는 언론사의 또 특징 하나 중에 하나는 그것을 통제하는 그 정부가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완전히 지금처럼 정반대로 나타나요. 야, 이거 진짜 MBC의 그 추락을 보면서 진짜 이거는 아니다. 예. 도대체 저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이게 정부의 입김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예. 이게 우선적으로 뭐 여당이 몇 명 추천하고 야당이 몇 명 추천하고 이런 식의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뭐 하여튼 그 얘기는 미디어 토크에 좀 미디어 토크에서 할 일을 갖다가 좀 맡겨주시고. 야, 예. 자, 여하튼 그래요. 자, 이제 이정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정현은 이제 호남 출신이고 또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또 이명박 정부 때까지 보면은 박근혜의 최측근 정무 담당 최측근을 따진다면은 유승민, 이정현 이 투톱 아니었습니까? 네. 유승민은 지금은 박근혜하고 좀 소원한 것 같고요. 정신 제대로 박혀 있으면 소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정현은 뭐 하여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혼연일체로 지금 박근혜에 충복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이정현이 말하자면은 뭐 이번에 어떤 시사 주간지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최고 실세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다른 누구도 아닌 이정현이가 최고 실세로 나왔대요. 예. 그래서 그 밖에 실세들로는 최경환이 예. 그 다음에 허태열이 이제 아웃됐지. 이것도 보면 정치부 기자들이 뽑았다고 그러는데 정치 전문가들이. 예. 아이고, 내일 모레 그냥 아웃될 사람도 모르고 허태열을 갖다가 하여튼 최고 실세로 뽑긴 뽑았다. 보면 신뢰도는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윤상현 알죠? 예. 네. 그 다음에 김무성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정현이를 최고 실세로 뽑은 거는 뭐 그럴듯하다고 봐요. 예.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뭐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 앞에서 아무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 건 확실하잖아요. 예. 내가 보니까 뭐 뒤통수는 다 치고 다니더라마는 여하튼 앞에서는 벌벌 기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예. 아니 오죽하면은 장관들이 국무회의 하기 전에 야 우리 좀 휴가 때 골프 좀 쳐야 되겠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허락 좀 얻어도 하고 나이 제일 많다는 누구야 누구지? 이경재. 이경재한테 부탁까지 했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박근혜 앞에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이정현이다. 이제 그래서 이정현이가 제일 끝발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통할 수는 있는데요. 이정현이 사실 그럴 수 있을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정현이는 1984년 민정당 당직자로 이제 정계 입문을 했어요. 1984년입니다. 제가 그때는 이정현이는 나이가 저보다 2년 2살 어려요. 아마 학번은 3학번 늘릴 겁니다. 7, 8학번쯤 될 것 같아요. 예. 이정현이가. 84년도에 저는 경향신문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이 친구는 민정당에 입사를 했죠. 뿌리부터 민정당이었군요. 예. 그래서 2002년 대선 때는 이해창 후보 캠프에서 전략기획단장을 맡았죠.
그래서 그 뒤에 그 원외 부대변인 할 때 제가 출입기자로 있으면서 이정현 지금 현재 홍보수석을 만나게 됐는데 뭐 사람 괜찮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보면은 이렇게 제가 지역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호남 출신들이 훨씬 겸손하고 예. 좋아요. 말하자면은 이 분위기 자체가 특히 한나라당 여기서는 영남이 좀 주름 잡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자기 위상을 확립한 호남 출신들은 상당히 능력이 있고 겸손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참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지역 감정의 뿌리가 곳곳에 존재를 하고 있죠. 어디 당뿐이겠습니까? 재벌 기업에도 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만나게 됐는데 참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느꼈었죠. 그 이후로 뭐 이제 각별한 그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모르는데 여하튼 이정현 씨가 2007년에는 그 이명박하고 붙었을 때 박근혜 쪽 그 캠프의 대변인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패배를 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이명박한테 이제 경선 패배를 승복한다라고 했지만은 그 이정현은 승복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오. 왜 이제 승복을 안 했느냐? 이명박 캠프에서 야, 너 선대위 들어와라 하니까 나 안 들어가. 예.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가까이서 자리를 지켰고요. 그리고 특히 2008년도에 예. 그 18대 총선 앞두고 거의 뭐 친이에 대한 공천 학살이라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도 박근혜 가까이에서 자리를 뭐 지켰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박근혜에게 가장 신임받는 그런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런 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에서 예. 계속 총선에 출마를 했고 특히 지난 총선에도 박근혜 빼기면은 예. 사실 수도권에 좋은 자리 하나 받으면은 충분히 당선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나가가지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한 37%가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한나라당 그리고 바뀐 새누리당 출신으로서 호남에 출마해가지고 아마 가장 많은 득표를 했을걸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드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일종의 소통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뭐냐면은 이 청와대 내각들 장관 회의를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숨도 못 쉰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지난번에 뭐 이때는 그때 저거예요 사초정발 예? 예. 그 얘기 나왔을 때는 원래 이제 내가 장관들 회의를 하면은 국무회의를 하면은 들어오자마자 웃도리를 벗고 예. 보통 한대요. 예. 근데 박근혜가 워낙 살벌하게 예. 뜯으니까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웃도리도 못 벗고 있다가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얘기 끝나고 나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자 우리 웃도리 벗읍시다 해서 그때 벗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여하튼 이게 참 그게 말이죠. 예. 아니 옷돌리를 벗으면 뭐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건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이 뭐, 아무리 유신 때 김기춘지를 비서실장으로 갖다 앉혀놨다 하더라도 유신으로 바뀐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 뭐, 끽해야 잘리는 것밖에 더 하겠어? 예. 물론 이제 출세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뭐, 장관 자리에 뭐가지 날아가면은 예. 그것만큼 더 큰 사형 선고도 없다.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예. 아니, 유신이 지금 된 것도 아니고, 이 얘기 좀, 이빠른 소리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정작 장관들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약간 그런 일화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정치부의 제 후배 그 청와대 출입기자 얘기는 이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어. 또 명예훼손을 걸라 연배가. 아니 이정현이가 수석회의를 하면은 예. 박근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수석회의를 하면은 수석회의를 하면은 다른 수석들이 이정현한테 꼼짝도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실세란 얘기죠. 예. 줄 잘 탔네. 줄 잘 쓴 거야. 그래. 근데 뭐 이정현 수석은 이제 일을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 여지가 많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구정치적인 측면에서 예. 자기의 그 죽음과 의리를 지키고
맹목적인 충성을 바쳐서 예. 드디어 2인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른바 실세로 불리우는 자리까지 갔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봐야죠. 근데 뭐 출세한 걸로 우리가 존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이고 그래도 이제 그 얘기죠. 어디 충성할 데가 없어서 그게 충성하느냐.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또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 또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은 또 뭐 영웅되겠죠. 근데 이제 대체로 그렇게 이른바 실세 혹은 뭐 대통령의 최측근 치고 불행한 결말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찾기는 참 쉽지 않아요.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새누리당 쪽에. 새누리당에는 별로 없지. 예. 박영준이 뭐 이상덕이 전부 다 깜빵에서 쎄쎄쎄 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 국민들도 참 보면은 그래요. 그것만 봐도 이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 중에서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노에 대해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비난을 하더라도 좀 한 수는 인정해주고 비난해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명박 시대에 탈탈 털리지 않았겠냐 하는 거. 네. 탈탈 털어서 안 나오면 당연한 거고 뭐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정말 아주 죽일 놈이 되는 거야. 오죽하면은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가지고 한명숙 총리를 갖다가 예. 정권 내내 괴롭혔잖아요. 없는 대법원까지 사실까지 가면서. 만들어가지고. 예. 예. 야, 진짜 그 결정판이었어. 예. 뭐 돈을 갖다 바쳤다는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다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예. 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도 있더라고. 나쁜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털면은 나올 게 많고 또 뭐 그냥 뭉개기에는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권력 연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한명숙 털던 그 잣대로 예. 이명박 주변에 있던 이명박이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털으라 이거예요. 예. 내가 보기에는 전부 다 깜빵이야. 한 명도 예외 없이. 야, 없는 것까지 만들어낸 판이면은 예. 이 인간들 4대강 사업하면서 지금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예. 22조 원이나 들어간 데 대해서 지금 벌써 박영준이 도하인지능에서 돈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 상식적으로 당연하지. 그때 그 뭔가를 하려면은 안 갖다 바치고 되는 분위기야. 솔직한 얘기로. 도화 엔지니어링은 아니고 아닌가? 원전. 원전 관련해서. 원전이었나?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4대강 관련해서도 그건 박영준이 원전이다. 원전이고. 예. 그건 취소. 예. 그러나 도하인지능도 지금 비자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털다 보면 또 어디로 갔겠어 그 돈이. 그러니까 박영준도 최종 종착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박영준이한테 미쳤다고 돈을 바칩니까? 박영준이 뒤에 있는 인간 때문에 바치는 거지. 그 이명박이 없으면은 왜 박영준한테 갖다 주겠어? 그렇지.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박영준이 이장덕이 보좌관했던 사람이야. 옛날에 기자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참나.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정현을 비롯해서 네. 이렇게 아주 저열하게 충성하는 사람들 중에 출세하는 사람들 보면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은 되지만은 이정현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런 사람들 네. 이명박 때의 타산지석을 최소한 IQ가 2자리만 된다 하더라도 이명박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설마. 알겠습니다. 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정말, 이런 시대에, 이런 불량 정권에다가 권력을 맡기면 5년 내내 국민들이 감시하고, 또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이 나라에 또, 기틀과 품위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아울러, 국민들의 삶도 피폐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웃기는 게, 네. 이 잡지에서 이게 일종의 정치부 기자하고 정치 전문가들에게 여론조사 비슷하게 했나 봐요. 정치부 기자라든지 여론 전문가, 나도 정치부 기자였지만 솔직히 잘 모릅니다. 미시적인 것에 대해서 능통해도 중장기 전망이라면 아주 전명이에요. 정치부 기자들 전망한 거 치고 된 거 없어요. 그런데 현실을 또 보는 거는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나름 정확한 면이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있어. 박근혜를 견제할 만한 인물이 누구냐? 예.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여권에서는 1등이 없다예요. 없대! 35%가 없다라고 해야지 1등을 기록했어요. 예. 2등이 32%를 기록한 김무성입니다.
김무성이. 무성대장. 김무성이는 지금 당장 국정원부터 걱정해야 될 팔자긴 하지만은, 과거 이제 박근혜에게 반기를 들고 나갔던 인물이기도 하고, 실제로 박근혜가 김무성을 그렇게 좋게 안 본다. 뭐 그런 소문도 파다하잖아요. 그래서 없다가 1등, 2등이 김무성이었고, 이제 3등이 김문수였는데, 뭐 쭉 밑에 내려갈 수 있으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야권에서는 누구냐? 누구겠어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안철수가 1등입니다. 안철수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37%, 100명 중에서 37표면 아주 압도적인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2등이 없다. 그리고 문재인, 이 공동 2위예요 17표씩. 예. 그 다음에 이제 4등이지, 그러니까. 2등이 둘이니까. 네. 박원순이가 13표로 4등이에요. 네. 그 뒤에 이제 김한길이가 있는데. 네. 이 이야기는 뭐냐. 아니, 김한길을 유력한 견제자라고 본 사람들은 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7표를 얻었는데, 정치부 기자도 많으니까 뭐 이런저런 사람이 있나 보죠. 아니, 지금 김한길이 어떻게 개무시를 당했는지를 뻔히 봤을 텐데. 그렇잖아요. 양자회담 하자고 하니까, 오자 하자고. 이거 완전 연맥이는 거지, 이거는. 아니, 이제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김한길이라는 자연인을 찍은 게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로서 7표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아무리 정치부 기자들이 뭐 좀 후로코들이 섞여 있다 손 치더라도, 제1야당의 대표가 아니라면은 김한길은 한 표도 못 얻겠죠. 이제 그런 건데, 이 이야기는 뭐냐. 최소한, 보편적인 정치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야권에서는 여전히 안철수가 유력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현재 촛불 집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박근혜가 결국은 국정원 불법 부정선거에서 당선됐다고 보는 그런 사람들 눈에 보면은 안철수는 이거 완전 아니거든. 도무지 현장에 안 나타나잖아요. 아니, 문재인이 안 나타나는 거야. 후보 당사자였으니까. 내가 나타나면은 완전히 그냥 대선 불복으로 역공으로 몰고 가면은 사실 뭐 불복이면 또 어때? 오늘 아침에 김재홍 씨 칼럼도 나왔지만은 아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건 불복이 아니야. 아니, 4.19가 뭡니까? 3.15 부정선거에 대한 대선 불복 아니에요. 근데 헌법에까지 4.19 혁명정신을 기린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선 불복이라는 게 사실 말이 웃기는 거긴 하지만은 또, 지상파와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조정동 보수 언론이 떠들어대면은 입장 곤란해질 테니까 문재인 후보가 안 나온 것까지는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래.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간다. 그래서 치더라도 안철수가 안 나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인은 뭐 안 나올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뭐 그냥 모습을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데는 나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현재로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안철수 악수라고 보는데 최소한 정치 전문가나 정치부 기자라고 하는 이 헛똑똑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를 박근혜를 견제할 제1의 인물로 꼽고 있다. 이게 저는 뭘 의미하느냐. 이게 평균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촛불 집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촛불 집회가 이제 모레 있죠? 또 내일도 10일입니다. 있고요. 자, 내일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도 합니까? 내일 오후 5시 반에 전라북도 전주의 경기전이라고 있습니다. 경기전 앞에서 있게 됩니다. 5시 그거 반. 제가 무슨 오거리로 했다가 사람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기전으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6시 반, 저녁 6시 반에는 경상남도 창원시의 정우상가 앞, 그리고 저녁 7시에는 광주 금남로, 또 청주 성안길 입구 차 없는 거리, 여기서 이제 금요일에 행사가 있고요. 토요일 행사는 잘 아시는 대로 서울광장, 서울시청 앞에 서울광장에서 7시부터 있고요. 자, 부산, 대구, 울산 일정도 있습니다. 부산은 같은 시각 저녁 7시 서면 주디스 태화 앞에서, 그리고 울산에서는 울산 대공원 동문 앞,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저녁 6시에는 대구 동성로 CGV 한일 앞에서, 한일극장 앞에서,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오후 5시 대전역 서광장에서도 대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직접 시장님께서 사인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 거나 뭐든지 이렇게 반듯하다 그런 느낌을 정말 갖거든요. 저보다도 훨씬 그때 인기가 더 있으셨는데 양보를 하시고 제가 시장 잘하고 있는지 그 순간이 또 와도 저는 같은 결정했을 겁니다.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정현 이야기를 해봤고, 자 이번에는 누구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원순. 네. 저는 박원순 시장을 주목합니다. 네. 그게 이제 뭔 얘기냐 하면은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최대의 표를 얻기는 얻었었는데 이게 민주당과의 상승이 좀 잘 안 맞아요. 사실 지난 대선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만약에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뛰었다면은 사실 100만 표는 충분히 저는 역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이런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 이해창이가 그 김대중 대통령한테 30만 표 차이로 치고 나서 한나라당의 당권을 장악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영남의 민심이 이게 김대중 대통령에게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패한 이해창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강한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민심이 자 좋다. 이번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치긴 했지만은 다음에는 이해창이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 단결해서 이해창을 밀어줘야 된다. 라는 그런 공감대가 존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해창의 카리스마는 바로 거기에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창이가 너 안 돼! 하면은 아무도 안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갖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카리스마는 바로 그거예요. 넌 안 돼, 임마! 해가지고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나와도 절대 당선될 수 없는 그게 카리스마예요. 그게 DJ, YS 다 그런 겁니다. 오죽했으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국회의장을 했던 김원기. 그 영감이 그 DJ한테 반발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전주 어디에 무소속으로 무소속인가 뭘로 나왔을 때 낙선했어요. 그 양반은 정읍 아닌가요? 네, 정읍이지. 그게 DJ가 안 돼 하면은 김원기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카리스마의 원천이거든요. 근데, 자, 이해창까지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박근혜도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나와 있을 때는 별 볼이 없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장악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박근혜가 아웃시키면은, 그때 좀 새누리당 계열은 이 당권을 잡고 있는 사람의 이빨이 어느 정도 먹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누가 되든 간에, 자기 자신의 힘을 꿈을 투영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은 그 사람에게 밀어주는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부산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밀어줘야 될 지역 기반은 또 호남인 그런 불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호남은 잘 안 밀어줘.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그 친노에 대해서 사랑과 증오가 교차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이 밀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잘 안 밀어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내내 불안정했던 것도 사실 그런 호남과의 그 미묘한 그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였는데 이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은 문재인의 앞날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네. 1,480만 표를 얻은 후보이긴 하지만은 이게 제대로 갈지. 그게 왜냐하면 호남의 지지를 제대로 얻어야 이게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호남이라고 해서 다 문재인을 지지 안 하는 건 아닌데 호남을 보면은 웃겨요. 안철수 지지가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가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도 앞날이 그렇게 투명하지만은 않고 또 안철수는 스스로 행보를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안 된다,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뭐 잘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지금 받고 있는 기대만큼 될 것이냐 회의적이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이런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명박이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바로 서울시장 마치고 정기에 다시 컴백하자마자 그때부터 바로 박근혜를 누르고 후보 지지도에서 1위로 가가지고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정치적 상처를 덜 입는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만 성공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2000 이제 몇 년이 되죠? 17년인가? 그 지방선거. 대선 2017년. 2017년이죠. 예. 그때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 점에서 나온다면은 예. 오히려 안철수와 문재인을 제치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전제 속에서 이제 박원순을 주목을 하는 건데, 아니 그거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3등이에요. 어떤 조사를 해도. 네. 근데 웃기는 거는 적의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예. 최근 들어서 새누리당, 그 다음에 조중동 새누리당, 그 다음에 좀 수구적인 그런 이른바 네티즌들, 예. 애들이 이 박타놀이에 지금 열중하고 있어요. 박타놀이. 박탓. 아, 박타격. 박원순 때린다. 박타. 예. 박탓. 예. 모든 거 잘못된 거는 다 박원순 탓이다. 이 놀이. 노무현 때 그렇게 써먹었던 거죠. 노무현 때 노탄 놀이였죠. 예. 그래서 뭐가 안 되면 무조건 박원순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떨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조중동이 휩습니다. 조중동이 한마디 쫙 씻고 나면은 또 그걸 또 새누리당 대변인이 또 떠들어요. 이렇게 박원순이를 아주 조지는 일에 지금 몰두하고 있죠. 이거는 거꾸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박원순의 가능성이 새누리당에서는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장에 특히 이번 지방선거 내년이죠? 예. 2014년이지. 예. 2014년 서울시장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마 전력 투구할 겁니다. 그러면은 야권의 유력한 후보 하나를 아웃시킬 수 있다. 자기들이 주자가 없으니까 남의 주자를 끌어내리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원래 나쁜 놈들이 그렇게 해요. 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낙선시키는 것보다 당선시켜놓고, 네. 의회는 새누리당이 다 장악하고, 서울시 의회. 네. 이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그게 텐데. 이제 문성근 형님이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사실 민주당이 뭐 각종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한나라당 1등하고, 그게 비슷하게 아예 실체도 없는 안철수 신당이 2등을 하고, 뭐 그 차이는 별로 안 커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1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안철수 역할이 밉더라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야당이 그대로 분열이 되면은, 서울시 의회도, 이거는 뭐, 새누리당이 일당되는 거는 식은 죽 먹기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뭐, 고생해가지고, 박원순을 시장으로 재선시켜 놔도, 시의회가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해버리면은,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 임기 첫 해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이 40석. 예. 예. 300석 중에 40석이니 뭐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최약체 여당이었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탄핵 그야말로 대파란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58석인가요? 152석인가요? 152석.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로 깨졌잖아. 이번하고 똑같았어요. 그 새누리당도 150인가 2인가 153 얻었다가 바로 깨졌지 않습니까? 과반이. 예. 그것처럼 그때 열린우리당도 그랬죠. 예.
참.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특히 제일 웃겼던 게 노량진 침수 사고 났을 때 예.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무슨 행사 때문에 못 가니까 예. 부시장을 먼저 보내고 바로 따라왔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갖다 늦게 왔다고 온갖 왜곡 보도를 하면서 박원순 때리기 아주 그냥 열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참 세상이라는 게 웃기는 거야. 그렇게 박원순을 갖다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여놨는데 예.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노량진에서 침수 사고로 그 노동자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은 사실 이게 정부 행정당국하고 이 타협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장례식 제때 못 치릅니다. 예. 보상 문제 이런 게 얽혀가지고. 예. 근데 그때 서울시 공무원들은 박원순 시장이 나서니까 시장님이 나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박원순 시장이 나서가지고 바로 회사에 압력도 가하고 중재도 하고 해가지고 예. 바로 그냥 타결시켜가지고 장례식을 쫙 치러버리니까 예. 저 정도 좀 조지려고 해도 이게 뭐 끝나버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우면산 산사태가 박원순 시장 때 일어났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착살을 내려고 저희 우면산에다가 기자 한 100명 보내가지고 땅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박원순 탓이다 그랬을 거야 아마. 당시 오세훈 탓이 분명한데도 네. 조중동에서 오세훈 탓을 찍소리 안 했죠. 진짜 이거 완전 정파적인 언론. 그런 화무참은 배워야 돼. 뭘 배우기는. 예. 얼굴 두꺼운 걸 좀 배워야 돼. 아이고 여기서는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찍소리 안 하고 그만두면은 넘어가는 거야. 방화대교 또 이제 램프에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해서도 즉각 나타나서 수습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말이죠. 그래놓고 이제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이런 이 끈앞풀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다 박원순 탓이다 하면서 김성태 진짜 김성태가 누군지 아세요?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이야. 박원순 때리기에 최선봉에서 있는 문재인 때리기나 진노 때리기 최선봉에서 있는 게 서상기하고 윤상현이 정문원이 아닙니까? 셋 다 합쳐가지고 군대 생활 16개월밖에 안 되는 16개월 하루밖에 안 되는 6개월 이런 식으로 다 끝낸 인간들이 NLL을 포기했다고 그렇게 거품 무는 걸 보면 진짜 대한민국은 골 때리는 나라다. 야, 16개월. 예. 다 합쳐가지고 그래요. 특히 그 윤상현이는 단 하루야 하루. 그 셋 다 합쳐도 나보다 못하네. 그러니까. 난 18개월인데. 근데 김무성이도 일병제대야. 12개월인가 13개월인가 참. 야, 이런 놈들이 무슨 안보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병장 제대했던 사람이에요. 그 문재인 또 병장은 어떻습니까? 특전사 제대한 사람 아닙니까? 군대를 짧게 갔다 온 분들을 제가 다 욕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남을 모략을 하려면은 안보 갖고 모략을 하려면 최소한 군대를 가득 채워놓고 해야지. 모략을 하려는 놈들이 그 셋 다 합쳐서 인간들의 김용민만도 못한 그런. 그러니까 나는 33개월 됐어. 결혼 혜택도 못 받아가지고. 그러세요? 아이고 참 진짜 마지막에는 죽겠더라고. 6개월 혜택 받아가지고 내 후배가 내보다 먼저 한 달 늦게 들어온 병이 5개월 먼저 제대하는데 그때는 정말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군대 말년에 6개월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대, 180일. 1303개월을 가득 채우고 제대한 사람입니다. 33개월. 야, 요즘엔 18개월 아닌가요, 현역이? 요즘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많이 짧아졌더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희한하게 또 거기까지 가네. 누구야, 김성태인가 하는 그 인간, 박원순 때리기에 아주 최선봉에 선 인간인데, 야, 진짜 후한무치하대. 그 영상이 다 나와요.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밀치는, 게다가 청원경찰한테 막말도 하고. 멱살 잡고 멱살을 잡고, 그리고 출입구에 끼어가지고, 소리 찢어가지고, 6번을 깨맸다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깨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때렸대. 야, 그런 뻔뻔한 얘기를 갖다 하더라고. 나 그래서, 진짜. 카메라가 그렇게 잔뜩 들이대서 다 촬영을 했는데도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와, 진짜 뒤로 자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은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거짓말 하는 거야.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에게. 안 나.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런 신문 안 봐. 방송에 나면 겁나는데 방송 다 우리 편이잖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TV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요. 빨리 좀 많이 가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지상파도 아니고 케이블도 아니고 이렇게 인터넷 기반으로 셋톱박스로 방송한다고 해서 과연 무슨 여파가 있겠느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송 나와봐요. 다 듣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 촬영을 해서 화면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하나 올라온 게 그냥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듯이. 그럼요. 저희가 잘 훈련된 그런 영상 기자 또 촬영 인력들을 동원해서 잡아내고 그걸 쟁점화한다. 금방 국민적 이슈가 됩니다. 그런 매체가 없고 그런 인력들이 월급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슈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TV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고 진실 보도를 위해서라도 또 공정성 구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민 TV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빨리 국민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어서 2만 명 만들어 주십시오. 보도국 구성하고요. 또 3만 시대에 이르러 24시간 뉴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3만 돼도 24시간은 못해. 네.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아니요. 재방송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 지금도 24시간 하지 않습니까? 예. 라디오로. 예.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얘기 조금 더 하면은 이런 박원순 때리기가 목표를 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새누리당이 예. 그리고 조중동이 그다음에 이른바 좀 꼴통적인 네티즌들이. 근데 웃겨요. 지난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리얼미터에서 5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광주광역시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광주? 예. 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안철수가 1등 했습니다. 네. 43.5%로. 근데 2등을 박원순이 했습니다. 예. 19.1%. 오. 그리고 3등이 문재인 의원인데 17.5%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박원순이가 원래는 저 3등으로 하다가 지금 호남에서 2등으로 올랐었어요. 예. 그리고 지난 5월의 이게 지난 5월 시사인 조사와 비교를 하면은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때는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 순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안철수가 그때 37.4%고 문재인이 25.1%고 박원순이 11.6%였는데 예. 이게 광주 최소한 호남에서는 박원순이가 2등으로 올라선 겁니다. 예. 이게 사실 이제 야권 주자는요. 이게 전국의 지지도도 중요하지만은 예. 호남 지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안철수가 사실 완전히 촛불 집회를 외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부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안철수를 유력하게 보는 이유는 호남에서 튼튼하게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양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박원순이 2등으로 올랐었다는 거 결코 예사로운 사건은 아닙니다. 예, 문재인 좀 하락세입니다. 결국 지금 NLL 국면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똥볼 찬 거 아닙니까? 그게 본인의 과실이든 아니든 똥볼은 아닌데 예. 이게 이제 드러난 모습이 그래 보여요 현재. 예, 아니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게 똥볼을 찬 그림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한겨레 신문도 그냥 툭툭 말하자면 돌출식으로 나오는 문재인에 대해서 민주당이 빈축을 내부에서도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를 쓴 걸 봤는데 예. 이게 참 문재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해요. 예. 억울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친다. 예. 그게 참 할 말이 없죠. 참 문재인 의원은 예.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거쳐야 될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야당 후보로서 예. 역대 낙선자로서는 최다 득표를 했다는 그것이 굉장한 강점으로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국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좀 약간 범야권으로 봐서도 그렇고 안티가 많거든요. 예. 꽤 문재인은 항상 거기서 손해를 보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이 현재 어떻게 돌파할지도 이제 본인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파할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 다 끝났습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